쿠팡 근로자들이 뭐 사건에서 바로바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마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거나 그냥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사람들이 막 들고 나가 정치권이 드러나는데요. 사실은 애초부터 이런 부작용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새벽 배송 아니 뭐 밤 몇 시까지 시키면 그 다음 날 물론 그냥 새벽에 몇 시까지 물론 신선식품에 관련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관련된 굳이 새벽 배송을 안 해도 되는 문제 대한민국에서. 근데도 보면 뭐 총알 배송, 뭐 총알 무슨 번개 배송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 희생과 그다음에 그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근로자들의 거의 무슨 처절한 그 투쟁과 그다음에 마트 근로자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게 친절과 여러 가지다 보니까 사실 이 서비스 업종상 환경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앉아서 날라건지에 앉아서 근무하는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개반적인 여건에서는 아직 안 갖춰져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소비자 편의는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게 소비자들 대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불편할 거고 그 내장사도 아닌데 그 어떤 생활하려고 나오신 분들인데 근데 그런 분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휴식과 그다음에 아까 그런 근로자들의 운송하는 분들의 휴식이 보장이 안 된다면 뭐 사다가 그리고 졸다가 운전 사고 날 수 있는 거고 큰일 납니다. 창고에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안 하니까 옛날에 대형 화재도 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또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다시 뭐 돈 주고 지원금 주고 생활비 보상금 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손해를 안 보는 일이고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들이 각성해야 되고 경치권들이 각성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한테 올바른 얘기를 진실된 얘기를 전달을 해야 돼요. 행정 편의지위로 가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은 90%의 국민들 대부분을 갖다가 소외시키고 그냥 다른 나라로 이민 보낸 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댓글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질문 뭐 계속 이어갈게요. 다시봄님께서 확실히 마트 휴무일엔 동네 마트 손님이 많긴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지우님께서는 우리 동네 마트 좋아요 상생하면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카드 결제가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을 요구하셔서 좀 그래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아카시아님께서는 부산인데요. 전통시장 한 70% 정도는 신용카드를 안 받습니다. 이것 좀 고쳐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제가 같이 연동해서 시간이 이제 45분이라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도 해가지고. 근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한다 해도 다수의 소비자들은 그냥 온라인 배송한다. 요새 다 온라인 배송으로 하지 누가 또 대형마트를 가냐. 이게 꼭 딱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카드냐. 그냥 대기업의 이익에 그냥 편승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자, 안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질문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대형마트의 매출이 일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그건 전통시장 매출이 막 늘어나서는 아닙니다. 일요일 날 좀 숨통이 트이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이 이제 보장되기 때문에 이 의무협 제도를 적극 옹호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동네 마트, 대형마트 한 2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가격 경쟁하겠습니까? 서비스 경쟁했으면 오히려 독점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제도를 손볼 게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니까 대형마트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또 보면 보수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자연스러운 또 시장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통시장을 옹호하는 좋은 정책을 폐지하는 거로 풀 일은 아니다. 온라인으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이제 최승재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일본 쿠팡식으로 철화에 몸을 갈아 넣는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서 새벽에 이렇게 배달된 시스템이 오르냐. 외국 같은 경우는 차량노동 아예 금지시켜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차량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새벽에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낮에 노동 8시간만큼 새벽은 뭐 노동 4시간 정도만 하게 해서 인력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준해서 어쨌든 충분히 휴식은 쉬면서 차량은 이제 차량노동 발암물질인데 그러니까 온라인 배송은 오히려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 온라인 배송 규제가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화풀이할 일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대책이 더더욱
느닷없는 겁니다. 효과도 없는 것이고요. 네. 온라인으로 이제 이 세상이 바뀌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변화에 대한 움직임은 빠르게 말씀드리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온라인을 이렇게 변화에 대한 사실 그동안 정부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처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당장에 빨리 받고 근데 좋았었죠. 네. 문제는 뭐냐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부작용. 네. 온라인은 저가, 빠른 배송이 장점인 정도 비춰지지만 네. 제품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원가, 제조 원가보다도 훨씬 낮은 것들이 네. 무슨 뭐 할인으로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것이 최고인 양, 궁극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네. 완전 파괴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 시장도 계속 발전된다면요. 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보고 시장이 네. 더 황폐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 네. 안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해야 될 부분이 네. 있고요. 대형마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통시장 맞습니다. 네. 전통시장도 그 변화를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신용카드 문제라든지 편의성 문제는 지금까지 전통 방식만 네. 할 것이 아니라 근데 다만 그러면 대형마트라든지 네. 백화점 마트라든지 그런 데들은 물류센터에 질 때는요 엄청나게 지원도 받고 네. 관련된 근데 전통시장 상당히 특색이 있고요. 네. 그 동네만 특징도 있고 네. 아주 특화된 상품. 어떨 때는 전통시장 가서 우리가 줄 서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물류센터 하나 없고요. 창고 자기 가게 뒤에다 겨우 싸놓고 하고 네. 그런 거를 갖다가 지원을 조금만 해주고 전 독일 가서 깜짝 놀라는 게 예. 소상공인만의 예. 물류센터가 어마어마한 게 최고로 아.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아니 독일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배워요? 만들어집니까? 네. 그래서 네. 전통시장에 관점의 변화가 중요한 그럼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네. 그것이 그 전통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전통시장 그 지역 상권이 발전하고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크지 않습니까? 네. 산지하고 직접 연결된 신선한 전문성이 있는 네. 사람들이 소요량을 팔 수 있는 그다음에 동네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적인 네.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류센터 지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쪽이 발생이 전에 안 하고 네. 기울어는 운동장을 해놓고 난 다음에 네. 마치 전통시장은 뭐가 부족해, 네. 뭐 싸놓고 장사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워. 아니 주차장 조그만 10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네. 막 우리 생색내고. 생색내고 아니 당연히 네. 민간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해결해 줬는데 네. 당연히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와 보더라도 자명하게 네. 대형마트한테 힘을 네. 실어주는 겁니다.